지금은 때가 찼습니다. 통일이 가까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을 포기하고 바꿔야 합니다. 큰 나라에 기대서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분단을 주장하는 통일정책, 평화운동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렀습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달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인으로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민족의 주인으로서 우뚝 우리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 공동 번영의 확고한 발판이고 21세기 세계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새 역사의 창조 그 자체입니다. 우리 역사와 정신에 뿌린 홍익인간 정신으로 남북 평화의 대장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 목사님은 사실은 임수경 지금은 장년입니다만 청년이 북에 갔을 때 통일운동의 초기 문혜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통일운동 초기에 범민련이 통일운동 조직이었는데 그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규정이 돼서 얼마 전에 들어가신 조성호 선생님과 함께 범민련에 참여하셔가지고 옷것도 치르고 그래서 통일운동의 원조 운동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상공문단을 대표해서 박성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님 모시고 격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남북 평화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남북 그것도 평화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제 개인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말 이 남북 문제, 남북이 평화롭고 통일이 됐다면, 평화롭게 통일이 됐다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들도 다 간접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은 1980년 강주에서 5.18 민중항쟁이 일어났을 때 총칼 앞에 시민들이 쓰러져갈 그런 순간에도 당시 시민들이 가장 즐겨 부렸던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친북 좌파, 종북 좌파들의 난동으로 나라가 혼란하니까 계엄을 선포해서 양민을 학살하는. 또 이번에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인가 누군가 그 사람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종북 좌파,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시에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남북이 분단된 분단 장사의 일원이고
또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통일입니다. 나는 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참으로 못된 짓거리를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나쁜 일이 가장 반통일적인 외교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친일. 일본애가 아주 머릿속으로 일본 품속으로 폭 들어간 그야말로 친일 매국의 그런 외교 정책을 폈다. 이 두 가지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분단된 조국 통일을 위해서 대동세상을 만들고 자주 잘 입었던 국가 정체성을 유지해가지고 통일하자. 남북 경제연합,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좀 어렵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양 나라가 가까워지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 그래서 결국 평화통일을 이루어가자. 이런 또 취지를 가지고 오늘 이 남북 평화회의가 출범하고 있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일이 바로 오늘 좀 이루어지고 있다 싶어서 저로서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방된 직후에 49년에 초등학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1950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6.25가 났습니다. 우리 오늘 6.25가 끝난 6.25면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저희 같은 80 넘은 이런 사람들은 무슨 그 가난, 그 배고픔, 그리고 주변에 그 뭐 군대 가서 죽거나 어디서 죽고 그 소위 말하면 그 뭐 민망인 이런 그 불쌍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6.25 겪고 난 뒤에 우리들 그 사회 현상인데 그 후로 이 이승만 정권은 정말로 남북 분단을 팔아서 독재를 유지했습니다. 거기에 이 반공, 이것이 바로 북진통일로 해가지고 북진통일이라는 말은 통일 않겠다 그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 이 사람도 무슨 뭐 선제 공격한다 이렇게 해서 전쟁 조장 이런 역할만 지금 하다가 요거를 당했는데, 아무튼 나는 이 일을 추진하고 이 일을 끌고 갈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의 공에 대해서 정말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꿈에서서 오는 통일입니다. 통일이 없는 한 절대 민주주의 완성 안 되고, 금년에 지금 8.15 80주년을 맞지만 이 통일이 8.15 해방이 아닙니다. 통일을 이룰 때만이 우리는 민주주의도 완성할 수가 있고 또 해방도 진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 가면은 여러분들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정말 힘을 하고 노력을 해서 남북 평화회의가 취지 그대로 목적어는 그대로 이룩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5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해서 그때 사회카페 뭐 단체들 뭐 대표급들 모두 무관해서 평양에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북한 사람들도 저희들을 환영하는 뭐 보이자로 텔레비전 보면 그 환영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통일이 됐구나는 그래서 2005년입니다. 그거로 금강산 관광이 개설되고 또 남북 인천에 인천에 개성에 뭐죠? 개성공단이 남북 합작 경제로 해서 이렇게 이룩되고 그래서 정말 통일이 올 줄 알았어요. 그 후로 이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서 통일을 고사하고
늘 전쟁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세상을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 계엄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건드려가지고 북한에서 도발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그런 거 뉴스들이 나왔는데 이건 정말 아주 내놓고 남북 분단으로 장사를 통해서 독재 정권을 유지했다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남북 평화회의가 잘해서 힘을 모아서 남북 통일을 빨리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다들 오셔서 축사를 해 주시려 했는데 지금 아마 국회 일정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는 계기로 참석을 못 하셔서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축사는 우원식 의장님하고 대학 동기시죠. 항상 그 종교 민주화운동 심사위원들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장신환 위원장님이 대독하시겠습니다. 원래 오셔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 국회 상황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어서 대독을 부탁했습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남북평화회의 창립보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단체 설립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이해항 목사님, 김삼열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님,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님, 강창일 전 주미대사님, 김성곤 전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님, 김충환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님, 효림 경원사 주지스님, 도천수 시민의시대 상임대표님,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님 등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대결과 긴장의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북아의 안보 질서에도 영향을 주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여러 변화 속에서 한반도가 신냉전 질서의 최전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크지만 남북 관계도 돌파구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대화와 평화의 목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이 평화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화가 효과적인 평화수단임을 다시 지목하고 평화의 관점으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의 위기에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협력의 길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대국민 활동을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소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모색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할 일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늘 함께 하겠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대독. 이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의 축사는 우리 상임대표 일원이신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중한 축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남북평화회의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해학 상임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북평화회의가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반도는 지난 70여 년의 분단의 상처 속에서 끊임없는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겪어왔습니다. 얼어붙은 관계 속에서도 남과 북은 7.4 남북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14 남북선언, 평양 공동선언 등 끊임없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화를 시도했고 뜻깊은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은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멈추었습니다. 대화는 단절되었고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마저 끊겼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북미 간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당사자로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길에 능동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화, 화해와 협력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직시하고 진정한 이해와 상호 존중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남북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의 국민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의 상처를 딛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손잡고 다시금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남과 북이 공존과 공영을 추구할 때 진정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과 북의 뜻을 하나로 모아 한반도 평화가 아시아부터 전 세계가 번영하는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평화회의 창립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님이 오셔서 축사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헌정회가 긴급 회의가 있는 날에서 참석을 못하셨고 지금 부회장을 하고 계신 우리 김충원 부회장님 요새 통일천사 이런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고 전에 외교통상위원장도 하셨죠 국회에서 우리 김충원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축사 말씀 대신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정대철 회장님 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제가 또 헌정회 부회장을 하는 탓에 이렇게 간단히 인사 말씀을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귀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매우 감동을 많이 받았고 특히 오늘 이와 같은 평화회의가 출범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 이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남북 간의 교류와 대화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빌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통일 문제를 놓고 본다면 아까 이해학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통일을 빼면 다 껍데기다 그 말씀이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외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국민들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난 80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냐 하면 지난번 미국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했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은
자유롭고 평화적인 통일을 적극 지지하겠다.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을 가져온 것이 미국과 소련 아닙니까? 근데 미국과 일본은 공식적으로 이제 통일을 지지했기 때문에 통일을 아마 도와줄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 힘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외부 환경은 우리 통일을 지지하도록, 통일을 돕도록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내부의 환경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19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를 목이 터지게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불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는 지금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오신 여러 회장님이나 저나 다 이미 70대 넘어서 80대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나이 많은 세대들만 통일을 지지하고 젊은 세대가 통일을 지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 남북통일 평화회의가 앞으로 국내에 우리 민족이 정말로 이 통일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러한 그 내부의 뜨거운 이 열기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불을 붙이는 이러한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해봅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국내의 통일 열기가 더욱더 높아지고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2,500만 동포들이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도록 이렇게 해서 외부와 내부의 이 통일 열기가 합쳐져서 반드시 멀지 않은 날에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속 가능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도 중요하지만 남남 통합에도 중요합니다. 남남 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남 대화와 협력이 돼야 지속 가능한 평화 통일이 되고 독일처럼 이렇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지금 현역은 아니시지만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오신 우리 김충환 대표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 상임대표단 몇 분 더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우리 김수건 박사님의 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수건 박사님은 옥수재단, 국제옥수재단 이사장이신데 북에서는 국빈대우를 받는 분입니다. 북의 식량사장에 정말 엄청난 그 도움을 주신 분이고 지금도 북에 옥수수를 보내기 위해서 중국 흑령과 부근에서 옥수수를 재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못 보내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김수건 박사님한테 큰 박수 보내면서 김수건 박사님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일이 빨리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두 교수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평양에서 불렀으면 정말로 아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북한을 370일 59차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옥수수밖에 모릅니다. 제가 농촌진흥청 공무원으로 미국 가서 옥수수를 배워서 우리나라 강원도의 옥수수 혁명을 일으키고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서 79년 아프리카 유엔에 가서 있는데 80년 3월 달에 김일성이가 저를 유엔에서 납치를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 나이지리아에 있는데 그러고 이제 17년 동안 아프리카 옥수수 그 식량, 아프리카의 중식량이 옥수수입니다. 해서 그런데 이제 저 김일성이가 돌아가고 난 뒤에
우리 민족이 현대인 정말로 그 아사 직전에 있다는 시행령 뉴스를 보고 또 유엔에서 그 옥수수 박사님 당신이 북한에 가야 북한의 주식인 옥수수가 해결이 돼서 평화가 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17년 청산하고 95년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96년도에 빨리 안 온다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정일이가 시켜서 저를 납치해가 또 병으로 따르고 가서 갈라다가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는 이 남과 북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전라도 경상도 우리 지역 감정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서 와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 노벨상 후보로 여러 번 올랐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저는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제가 십자가를 쥐고 목숨을 걸고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대구에서 54군데서 선거 유세를 하고 또 북한보 선거 3일 전에 왜 남한 선거에 기억을 하나 그러면 내가 안 간다. 그때 3번이나 초청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대한민국에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이 남남 갈등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고민을 했는데 결국 가장 큰 원인은 남북 분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북 분단의 해결 없이는 남남 갈등도 해결할 수 없고 똑같이 남남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남북 갈등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지금 북한이 얼마 전에 남북이 같은 민족이지만 두 개의 국가로 따로따로 살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세계 사람들은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다 코리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이 남북이 사우스, 노스 빼고 하나의 코리아로 통일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남북평화의 창립보고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범적으로 2분 이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삼일 회장님은 시간 전략하라고 어디 자리에 떠나셨어요. 김삼일 회장님 여기 계시네. 김삼일 회장님도 사양하지 마시고 잠깐 나와서 인사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천수 대표님이 열정을 가지고 남북평화회의를 만드셨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의 모든 모순이 이 남북 분단에 있습니다. 이 남북 분단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리가 1949년 8월 15일 광복이 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청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친일파들이 만드는 아주 교묘한 수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일파는 일본과 친한 사람인데 어떻게 민족 반역자를 친일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친일 민족 반역자들을 청산하지 못해서 그들이 지금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를 전부 주도하고 내려오면서 그 내려온 먹맥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그거 환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청산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두 세력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러나 믿는 것은 우리의 한민족이고 5,000년 역사의 문화민족으로서 우리의 가슴 속에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DNA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1 만세운동을 일으켰고 불의한 거에서 또 4.19 혁명으로 나라를 되찾았고 또 5.18 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를 또 이루었고 또 6.3 혁명 60 우리의 학생 혁명이 있었고 또 촛불혁명 우리 그 DNA가 역사를 바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먹을 불끈 쥐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통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민 회장님은 우리 동일공제 좋게 효도 많이 바쁘시는데요. 3대 할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시고 회장님도 뭐 4.19 뭐 이렇게 다 고등학교 때 또 참가하시고 그런 집안이시고 훌륭한 집안이시고 지금 통일운동 단체 뭐 6.15 공동선 실체위원회 민하협 당민전평화협회 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공동대표단 몇 분 모시겠습니다. 이게 공동대표와 상임대표는 좀 더 일을 많이 하라 그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단에서 우리 정상모 선생님 모시고 평화민족문화연구원 평화주권을 주최하고 계십니다. 이 사장님 모시고 2분 이내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모라고 합니다. 오늘 남북 평화회의 창립 보고대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것에 대해서 깊은 보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해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국제회의에 참석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한반도 전쟁 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자칫하면은 그 위기가 전쟁으로 터질지 모른다 이런 우려를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마치 게임놀이 하듯이 말을 하는데 이제 전쟁이 터져서도 안 되지만 터진다면 그 전쟁은 칼, 총의 전쟁이 아닙니다. 핵 전쟁이고 그 결과는 핵 지옥입니다. 핵 지옥의 실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과거 1세기 동안 거의 100여 년 동안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항행이 돼가지고 식민지 지배, 전쟁, 분단을 겪었습니다. 다시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희생력이 돼가지고 핵 전쟁이 될지도 모를 후수단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앞에 어떤 분이 안정을 말씀을 하시고 분단, 극복, 통일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전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군사 주권도 없습니다. 주권도 없는 안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민족 평화 주권 없이 분단 극복 평화의 통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서 주권 확립이 있어야 되겠고 나아가서 우리 한민족의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 주권, 한민족 평화 주권이 반드시 형성이 돼서 한민족 평화 주권 세력의 힘이 결집이 돼가지고 그 힘이 발휘가 될 수 있을 때 진정한 안정, 평화, 발전, 한민족 평화 통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북 평화회의가 이런 평화 주권 세력 확립, 나아가서 진정한 평화, 남북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평화회의가 거듭 발전과 감동의 결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상우 전 서울대 총장님, 중립화, 통일화 그런 것을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뜻밖의 공연을 해주셨는데 내내 대회를 지켜보면서 꼭 드렸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경혁 총장님께서 상임 취지문을 읽으셨는데 거기 보면 둘째 평범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지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먼저 한반도 평화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짧게 줄이면 다소 우리 사회에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선평화 후통일입니다.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장의 뜻입니다. 통일은 궁극적인 과제이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평화이기 때문이죠. 2분밖에 안 주셨으니까 그러면 평화를 위한 방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해학 목사님이 짧게 우리의 분단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국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중립화가 돼야 된다. 남북이 다 같이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저는 현재 중립 코리아 요즘 코리아라고 그러니까 생소하실 텐데 생소하진 않아도 이상하실 텐데 남북이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나라 이름이 뭐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은 아닐 것이고 조선도 아닐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중립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중립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의지로 되어야 하지만 중립이라 성격은 어차피 주변 강대국 및 세계가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립 코리아 국제연대라는 단체를 최근에 결성해서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화회의 취지가 제가 뒤늦게 이 운동에 뒤늦게 참여했습니다. 모두 다 같습니다. 오늘 하나 빠진 게 이제 남북연합이 있는데 그것이 경제 위주로 남북 경제 공동체를 주장하고 계시고 남북 경제 공동체에 입각한 남북 국가연합을 맺어놓으면 중립으로 중립으로 된다면 평화의 축소가 되는데 오늘 또 이와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놀라운 사실 저는 그 남북이 방향과 길라잡이도 민족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민족이라는 담론을 깊이 되새기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성근 이사장님도 말씀했지만 남북의 평화를 얘기하기 전에 남남의 화해가 없이는 남북의 평화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냉전의 논리가 없어지지 않고는 남과 남의 가슴을 열고 서로 포용하지 않고는 남북의 평화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한영 남북 민간교류협회 이사장님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용입니다.